안녕하세요. 해길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장식 6탄입니다. 다들 제주도 전원주택, 아니면 시골에 나만의 별장, 이런 것들 많이들 가지고 싶으시다 보면 땅에 대해서 좀 일단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아서 토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원주택 부지 사기 전에 꼭 검토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마 토지에 관련해서는 기초상식 1탄에서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제주도나 다른 전원주택들 보시면 이렇게 잔디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1층으로 있냐 2층으로 있냐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.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처럼 보이시는 부분인 거고 좀 단지 형태로 해갖고서는 여러 개의 단지 형태로 해서 단독주택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타운하우스. 그리고 지금 여기 돌담집으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토지를 보신다고 하면 실제 토지의 쓰임새랑 법적의 쓰임새가 조금씩 틀리고 있어요. 왜냐면 그냥 풍경 좋고 유동객 많은 카페나 별장 등 건축하면 좋을 것 같다.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토지의 쓰임새고요. 근데 막상 사고 나서 알아봤더니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었다. 이거는 법적 쓰임새가 틀린 거죠. 그래서 실제 내가 쓰려고 하는 쓰임새와 법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 쓰임새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 토지 구매 시 전에 꼭 보셔야 되시는 게 사용 용도, 법적인 용도를 꼭 구분하시는 게 좋으세요. 왜냐면은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사실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만큼의 내 집을 지으실 수 있는지 앞전에 보시면 제가 건폐율 용적률 얘기한 게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특히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 형질 변경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건물 자체가 건폐율 자체가 한 20%?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계획관리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조금 더 보시면 한 40%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땅을 사드시냐에 따라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도 틀리니까 꼭 그 전에 땅값만 싸다고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. 토지, 지목. 앞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탄에서 얘기했는데 이 지목란이 중요한 겁니다. 토지란 땅이니까 다 아시잖아요. 지목. 이 지목에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냐.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어떤 지목이냐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. 보시면 그 지목 중에는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, 광천지, 염전, 대지, 공장용지, 학교용지, 주차장 부지, 잡종지가 다 있어요. 다 집을 지으실 수는 있습니다. 예. 근데 형질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무조건 전, 답, 과수원 중에서는 무조건 농지라 그래갖고 무조건 공사만 지어야 되는 농사를만 꼭 지어야 되는 땅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농사가 아닌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전답 과수원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은 지을 수 있어, 저 땅은 지을 수 없어 이렇진 않아요. 왜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의 위치가 도로하고 좀 가깝냐, 그리고 진입로들이 있냐, 그리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전부 다 변하는 거거든요. 과수원이라고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갖고서는 일부를 내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대신에 다 형질 변경을 일부 해야 된다는 거죠. 형질 변경 비용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는 거고요. 갖고 이 땅 중에서 좀 저렴한 땅들을 찾다 보니 이제 과수원 용지라든가 전이나 답이나 아니면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거죠.
그 중에 이제 용도 지역에서도 보시면 아까는 지적도 상해 그런 거라면 이제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, 보전지역 이렇게 나뉘거든요. 도시지역 중에서도 이 녹지지역은 조금 더 개발이 좀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땅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전답이니까 당연히 형질 변경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줄 알았지.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. 요즘에는 이렇게 요즘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.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지적도부터 해서 다 볼 수 있는 뭐 땅이야라든가 뭐 이런 어플들 이용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. 꼭 참고하시기 바라시고요. 여기 자연환경 중에서도 또 보시면 상수원 이제 문화재 이제 꼭 그 개발이 딱 묶여 있는 땅들이 있어요. 이런 땅들은 사놨다가 정말 죽을 때까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. 예전에는 그 기획부동산이라 해갖고 이런 땅들을 사갖고 쪼개서 판다고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도 있었었죠. 이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도요. 또 세분화가 됩니다.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주거, 2종 주거, 뭐 여러 가지 준주거 뭐 이렇게 나뉘고요. 사목지역도 중심상업, 일반상업, 근린상업, 유통상업지역, 공업지역도 전용공업, 일반공업, 중공업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녹지지역도 보시면 보전녹지, 생산녹지, 자연녹지, 관리지역도 보전관리, 생산관리, 계획관리 다 틀려요.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. 모든 땅이 공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폐율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. 여기 보시면 건폐율 20%라고 되어져 있는 보전녹지 지역부터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해서 20% 40% 건폐율이 되어져 있는 데들이 가장 많이 전원주택이나 별장이나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짓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솔직히 저 주거지역에 타운하우스가 들어가면 생활환경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건물 가격 단독주택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수십억이 들어가다 보니 너무 부담이 크니 이런 쪽에서는 잘 못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공기 좋고 그런 데를 찾다 보니 이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쪽으로 많이들 보시는 편이신 거죠. 그리고 이제 땅을 매입을 할 땐 대지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거를 사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사는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가 또 굉장히 한 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. 왜냐하면 대지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나 가로등이나 상하수도, 전기, 통신,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용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셔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바닥에 맨홀 뚜껑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. 그럼 그 맨홀 뚜껑에 상수도 적혀 있고 전기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적혀 있습니다. 그런 게 우리가 시골 가다가도 보시면 주택가가 있는 데들은 땅에 중간에 그런 것들이 맨홀이 있어요. 그런 데들은 이게 상하수도나 이런 게 밑에 바닥에 땅속에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 근처에 집을 지으면 우리 집에 상수도 연결을 그쪽하고 연결을 바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인입비용이 별로 적게 들겠죠. 근데 만약에 내가 땅을 샀는데 인근에 가로등이 없어. 그리고 이런 맨홀 뚜껑도 한 번도 못 봤네? 이러면 이 인근에는 상하수도랑 전기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. 그랬을 때는 저 시내까지 내려가서 거기 마지막에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내가 있는 집 있는 데까지 집을 지어야 되는 그 땅까지를 그 땅 속에서 전기, 수도 이런 것들 배관을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. 그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땅을 사셨을 경우에 실제 집을 지으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드는 케이스가 돼서 결론은 그냥 안 짓고 땅을 다시 헐값에 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땅을 사려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집이 가까이 있는지 가로등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땅을 살 때 분양사무실에서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.
이게 토지 전용률도 꼭 보셔야 되시는 게 내가 만약에 땅을 100평을 샀어요. 근데 그 100평에 내가 건폐율이 20%라서 20평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 100평에 도로하고 저류지 등 이래서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실제 내가 100평을 받았는데 여기에 도로하고 이런 거 빼고 나니 한 20% 정도 빠지게 되면 80평밖에 안 남는 거예요. 그죠? 그 80평에서 또 20%를 하려니 16평밖에 못 짓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부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라든가 왜냐면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폐수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큰 통들을 땅속에 매립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. 단독으로 지을 때는 그리고 단지형으로 지을 때는 그 배관들을 한 군데 모여서 바로 흘려보내는 형태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이 또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항상 내 집에 따로 그렇게 오폐수 시설이 따로 큰 통으로 해갖고 땅속에 매립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말하는 똥차 와갖고 다 퍼야 됩니다. 예, 좀 그런 일반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거 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역류가 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단독주택에서 산다 하면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땅만 샀어요. 만약에 땅만 샀으면 이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 내야 되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류별로 한번 적어놨어요. 등록면허세, 국민주택채권, 점용료. 왜냐면 이제 그 안에 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도로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것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.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. 농지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서 나는 부담금이고요.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, 산지 복구비, 지역 개발 채권,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보시면 등록 면허세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면허세도 이게 몇 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이 다 틀립니다. 대체적으로 내가 한 필지 150에서 한 200평 정도를 구매를 해서 내가 집을 짓는다 하면 통상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토지개발 행위 부담금으로 들어갑니다. 근데 단순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 공사를 지으면 평당 공사비 평당 500만원 곱하기 30평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하잖아요. 그랬다가는 나중에 수천만 원의 돈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들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을 뭔가 내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알고 계산을 해야 나중에 갑자기 이 돈이 더 들어가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길의 부동산 정보였고요. 토지를 매입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상식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. 잘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